2025년 7월 3일 리버풀과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에 뛰어난 스트라이커 디오고 조타의 사망 소식이 신문에 퍼지면서 축구계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스페인 북서부 사모라 지방의 세르나딜라 인근 APT1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끔찍한 교통사고로 조타와 그의 동생 안드레 실바가 목숨을 잃었고 가족, 친구, 수백만 명의 팬들의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속도와 힘의 상징인 람보르기니 우라카는 그 운명적인 순간에 두 형제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조타가 제한 속도를 크게 넘어 운전하여 타이어가 펑크나고 제어력을 잃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결론지었지만 그 결론 뒤에는 조타의 삶, 그의 깊은 슬픔, 끊임없는 노력, 강렬한 사랑, 그리고 그의 업적에 대한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타의 어머니 이사벨 실바와 새 아내 루테 카르도소는 그가 겪었던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그의 이야기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울려 퍼지는 슬픈 노래입니다. 디오구 조타의 삶에서 가장 큰 슬픔은 경기장에서의 실패뿐 아니라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무력감입니다. 1996년 12월 4일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태어난 조타는 곤도마르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남동생 앙드레와 함께 축구 선수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두 형제가 함께 골대에 공을 차 넣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던 동네 경기장에서의 오후는 조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입니다. 하지만 울버햄프턴에서 리버풀로 이적하며 그는 종종 집을 떠나 세 자녀, 두 아들과 아직 4살이 채 되지 않은 딸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습니다. 조타는 루테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자신이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뛰고 있을 때 딸아이가 첫걸음을 내딛는 영상을 받은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집에 화상통화를 하며 아이들이 화면 속에서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던 조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소중한 가족과의 시간을 자신의 열정을 위해 희생하는 것 같았고 그 슬픔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어머니 이사벨에게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랄까봐 두렵다고, 그래서 아버지로서 실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타는 선수 생활의 압박감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루테에게 팬과 동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두렵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울버햄튼에 있을 때는 팀의 승격을 도와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리버풀로 이적한 후에는 위르겐 클롭 감독과 안필드 팬들의 기대가 그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습니다. 조타는 모하메드 살라와 버질 반 다이크 같은 스타들과 함께 뛰면서 매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를 울게 만든 순간 중 하나는 2020년 심각한 무릎 부상으로 거의 3개월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조타는 리버풀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고전하며 팀에 기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경기 후 라커룸에 조용히 앉아 동료들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울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강인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예민한 마음을 가진 조택에 이는 가장 큰 슬픔 중 하나였습니다. 디오고 조타의 선수 생활은 영감을 주는 여정이었지만 동시에 어려움과 실패로 점철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포르투갈 리그의 평범한 클럽인 파수스 드 페헤이라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지만 1군에 오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상적인 골을 몇 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타는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감독들의 의심에 자주 직면했습니다. 2016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조타는 첫 번째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스페인 클럽의 거물급 선수들과 경쟁하지 못하고 포르투로 임대를 가게 된 것입니다. 조타는 좌절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몇 시간이고 훈련장에서 기술과 체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17년 울버햄튼 원더러스에 입단하면서 빛을 발했습니다. 조타는 이곳에서 1031경기에 출전하여 44골을 기록하며
팀의 프리미어 리그 승격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데 일조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날카로운 득점력을 칭찬하며 그를 슬로터 조타라고 부르며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2020년 조타가 리버풀로 이적한 것은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4,50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그는 자신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의 지도 아래 조타는 리버풀의 게겐프레싱 플레이 스타일에 빠르게 적응하여 공격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2024에서 2025 시즌에는 프리미어 리그 26경기에서 6골 4도움을 기록하며 리버풀의 20번째 챔피언십 우승에 기여했고 영국 축구의 역사적인 기록과 동률을 이루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조타는 포르투갈의 주축 선수로 49경기에 출전하여 14골을 기록했고 2019년과 2025년에 UEFA 네이션스 리그 타이틀을 2번 획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에버튼과의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결정적인 헤딩골을 넣은 것부터 유럽 대회에서의 골까지 그의 골은 그를 누구나 아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조타의 커리어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2020년 부상 외에도 그는 언론의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기복이 심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부진한 경기 후 조타는 밤마다 거실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울면서 계속할 힘이 있는지 걱정했습니다. 조타의 업적은 경기장에서 트로피를 따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 특히 곤도마르와 같은 작은 마을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조타는 포르투의 불우 아동을 지원하고 교육 기금에 기부하는 등 자선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5 UEFA 네이션스 리그 결승전 후 열린 행사에서 그는 눈물을 참지 못하는 장애인 팬과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타는 루테에게 단순히 선수로서가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모범적인 아버지이자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바쁜 선수 생활에도 불구하고 조타는 항상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경기 후 안필드로 데려가 잔디밭에서 뛰게 합니다. 비록 소소하지만 조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취는 바로 그 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인내의 상징이 되고자 노력하며 포르투 출신 소년이 세계 축구계의 정상을 정복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루테 카르도주와 조타의 사랑과 결혼은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포르투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루테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학비를 벌었습니다. 당시 파수스드 페헤이라의 젊은 선수였던 조타는 루테의 부드러운 미소와 강인한 성격에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친구가 되었고 꿈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에 빠졌습니다. 조타가 울버햄프턴으로 이적하자 루테는 포르투에 있는 직장과 가족을 뒤로하고 조타를 따라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부터 어린 시절의 재정적 압박까지 고향을 떠나 생활하며 겪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신뢰와 나눔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강해졌습니다. 2025년 6월 22일 조타와 루테는 포르투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기쁨과 빛으로 가득 찬 행사였습니다. 우아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조타는 루테의 손을 잡고 서약을 나누는 동안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루테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자녀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조타와 루테의 웨딩 사진은 소셜미디어에 공유되어 100만 명의 팬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슬픔도 있었습니다. 조타는 선수 생활로 인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고 루테는 홀로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유럽의 한 호텔에서 조타가 영상 통화를 하는 밤도 있었고 루테는 경기 후 지쳐 보이는 조타의 모습에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타는 루테와 아이들과 자주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조타는 딸의 첫 번째 생일처럼 중요한 가족의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라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축구 인생의 일부이긴 했지만 이러한 이별은 두 사람의 가슴에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조타는 루테에게 자신 때문에 그녀가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고 평생 그녀에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제 조타가 영원히 떠나고 루테에게 3명의 어린 자녀와 어려운 미래만 남겨진 지금 그 약속은 위로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다. 디오고 조타의 비극적인 죽음은 2025년 7월 3일 새벽 세르나딜라 근처 A52에서 발생했습니다. 그와 안드레는 리버풀의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가는 페리를 타기 위해 산탄데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조타가 운전하던 람보르기니 후라찬이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도로를 이탈하여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이 차를 휩쓸고 지나가며 곳곳에 파괴된 장면과 잔해가 남았습니다. 조타와 안드레는 모두 구조 가능성 없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조타가 트럭을 추월하려다 타이어가 터져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법적 제한을 훨씬 초과한 과속이 주요 원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도로에 100m 이상 뻗어 있는 타이어 자국은 차량의 무서운 속도를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루테와 그의 가족은 이 결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는데 특히 경찰이 잔해 속에서 타버린 전자기기와 날카로운 금속 조각을 발견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이후 더욱 그랬습니다. 조타와 루테는 깊은 애정을 품은 관계였지만 그의 죽음은 그녀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고 몇 시간 전 조타는 왓츠앱으로 루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길은 인적 없으니 조심하겠다고요. 루테는 그녀와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산탄데르에 도착하면 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루테는 안전 운전을 당부하며 기다리고 있다.